안녕하세요. 도봉구에 사는 김혜만입니다. 저는 직장을 퇴직하고 도봉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을 마쳤고요. 또 1인 크리에이터 되기 동영상 교육을 또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마을조사사 양성 교육을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배워서 우리 마을을 알리는,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경기도 양주군 노회면 도봉리에서 원적인데요. 이게 그 1960년대에 서울시로 편입이 돼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80번지 원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봉구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도봉구에 살고 있고 또 저희 집에서 보면 무숫골이 아직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전원 고향의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봉동 무숫골입니다. 저는 무숫골에서 60여 년간 살아왔는데요. 어릴 때는 지금 무수천 거기서 목간을 했습니다. 지금 수영이라 하자면 개천에서 목간을 했고요. 거기서 고기를 잡고 또 물놀이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물놀이 하다가 발을 거기서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병원 가서 꼬맨 기억도 바로 무수천에서 물놀이 하다가 발을 비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꼬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옛 기억이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무수천 물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죠.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많은 고기들이 살고 하는데, 옛날에는 거기서 저희가 미역을 감고 놀았거든요. 놀고 올라가면 무숫골에 가면은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또 은행나무가 있고 또 올라가면 자해남이라는 또 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봉초등학교에서 옛날에 소풍 가고 자해남도 소풍을 가고 우이암 쪽으로 올라가고 원동사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숫골에 가면은 논이 있어요. 논이 있어가지고 봄에는 이제 모내기를 하죠. 또 피도 뽑고, 가을 되면 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고, 겨울 되면 논을 갖다가 얼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썰매를 타는, 요새는 썰매 타는 그런 기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 옛날에 썰매를 타고서 이 꼬챙이라고 그러죠. 꼬챙이를 하면서 같이 서로 밀어주기 뭐하고 빙판에서 또 팽이 돌리기도 하고, 또 무수천 개천이 얼으면은 거기서 또 물놀이, 얼음에서 깨서 팽이 돌리기도 하고 썰매도 타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2020년 올해지만 지금도 무숫골에 올라가면 논이 할 수도 있습니다. 논이 있어가지고 봄에 모내기를 하고 피를 뽑고, 가을 되면은 추수를 해가지고 도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추수를 해가지고 11월 11일 날 가래떡대이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저거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가래떡 먹으려는 그런 전통이 아직도 지금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은 반딧불이 아직도, 그래서 가을 저녁 때 무숫골에 올라가면 반딧불이 있어가지고 논에 한꺼풀 물 줬다 반딧불이 참 아름답게 조화돼가지고 멋있고요. 또 무숫골에 가면 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봄 되면 밤꽃이 피고, 또 가을 되면 밤이 열려가지고 추석 전에 되면 새벽 3시부터 하면 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왜냐하면은 동네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알밤 떨어진 밤을 주스려고 전등을 켜고서 밤을 줍거든요. 그런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살아있는 무숫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진짜 서울특별시라는 곳에 이런 진짜 전원적인 우리의 옛 모습이 살아있고 아직도 숨쉬고 있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도 또 우리 문화원에서도 우리 무숫골의 어떤 역사들, 그리고 무숫골의 역사들을 해서 보면, 또 무숫골에 보면 이중계라고 있습니다. 이중계. 그래서 옛날에 품앗이 저거죠. 그게 100년이 넘게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도 무숫골을, 저희 선친이 회원이기 때문에 선친이 돌아가시면은 장자가 그걸 개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선친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리중계 회원인데, 우리 리중계도 보면은 다른 동네에는 많이 그런 게 없었죠. 아직까지도 지금 리중계 해가지고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모임을 갖고 품앗이 하고 또 회비도 내고, 또 거기서 어떤 또 여러 가지 쌀도 또 맛이 나눠주고, 옛날에는 저희가 못 먹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 뭡니까 그 동태 명태 말린 것들 그런 걸 갖다 1년에 이제 우리 개원들한테 그걸 품앗이 나눠주고 하는. 그래서 동네의 그 이중계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 모습들이 아직도 그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이런 도시들을 이 마을을 갖다가 우리 도봉구에서 또 우리 문화원에서 또 찾아가지고 또 보존하고 여기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많은 후손들한테 이야기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도봉문화원에서 마을조사 기록 양성자 교육을 모집한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해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갖다 쭉 했는데요. 우리 마을을 기록한다는 게 물론 이론적으로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것도 있지만서도 직접 그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듣고 또 전문가 선생님 같이 실습을 나가서 그 조사자와 제보자의 어떤 역할을 서로 담당하면서 하니까 큰 저의 변화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느낀 것들을 배운 것들을 저희 그 마을조사 우리 마을에 대한 역사를 갖다 기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그 옛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저희 도봉구 무스골 같으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이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본향이거든요. 근데 이 마을 역사를 갖다 어떻게 기록을 해볼까, 또 알아볼까 해가지고 그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책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화원에서 마을 기록 조사자 양성 과정을 한다 그러길래 그 마을 그 문화해설 교육도 마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교육도 마치고 또 조사자 교육도 함으로 해가지고 제 자신의 어떤 조금 완성이 되면은 제 스스로가 이렇게 마을 조사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갖다 기록해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주고 후배들한테 남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좀 뜻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마을 조사자 이런 교육에 참여도 하게 됐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런 사업에 같이 좀 이제 제걸 갖다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창의동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동은 옛날에 보면은 굉장히 이쪽이 그 빌라촌이고 공장지대였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창의동에는 옛날에 샘표 관장이라든지 사마 페인트 그런 공장들이 있었고 또 빌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말 공장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신창동 시장이 생기고 그 신창시장 앞에 거기에 보면 개천이 다 복개가 돼가지고서 우이천하고 만나는 게 다 도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는 이게 공업지대였죠. 그래서 공업지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옛날에 공장지대들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촌이 되고 아파트촌 아닌 데는 빌라촌이 되고 해가지고 많은 그 구의 지형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또 근처에 와서는 이제 도봉구에서 그 창의동 주민들이라는 문화복합 공간을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문 초등학교 앞에 창의 초등학교 앞에 세우는데 그 문화복합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들이 어떤 건지 또 그리고 주민들이 문화복합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바로 그 옆에 보면 신창시장이 있는데 신창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그 이 문화복합 공간을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조사들을 갖다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뵙고 말씀을 드리고 또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을조사 양성 과정에서 그 이론과 실습을 배울 때 조사자와 제보자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시국들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저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제보자와 조사자가 만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사자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보자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이런 걸 와서 물어본다고 하니까 그 제보자들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이상한 걸 하는가 판매자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조사자의 어떤 그 신분에 대해서 그 신분을 가서 좀 명확히 담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제보자와 조사자들이 같이 서로 하나 스킨십도 할 수 있고 편히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편히 조사자에게 마음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된다고 하면은 제보자와 조사자는 서로 말문이 트여가지고
서로 이런 얘기를 서로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제보자는 조사자에게 많은 정보들을 갖다, 많은 역사를 갖다 쉽게 터놓을 수 있다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보자와 조사자가 서로 말문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킨십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같이 이물이 없어야 되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사자는 그 제보자를 만났을 때 아무 그 제보자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보자가 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우선 저희의 그 마음가짐이나 몸 자세들, 그다음에 어떤 복장들이 제보자가 왔을 때 편하도록 아무 느낌이 들지 편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왜 이런 그 조사를 갖다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갖다가 그 제보자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많은 이야기를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 취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보자에게 우선 공감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저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 제보자에게 들으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공부를 많이 해서 자료도 정리를 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제보자에게 저희가 그 충분한 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미리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마을조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그것들은 저희 그 무스골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싶고요. 또 아까 무스골의 이중계, 또 공동의 리중계에 대해서 그 리중계에 지금 저에서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도 있기 때문에 리중계에 대한 그 역사를 갖다가 한번 쭉 찾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도봉 그 옛길들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동사까지 올라가는데 보면 길들이 보면 나무로 쭉 계단을 만들어 데크를. 그러니까 우리 요새 같이 국립공원에서 하는 데크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 참나무 나무로 잘라가지고 나무 계단을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 동네에 다른 데로 이사 가셨다는데 그 계단을 만들 때 그 계단을 갖다 한번 쭉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보면 1960년대 이전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후의 과정들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도 보면은 60년대 이전, 70년대까지의 그런 생활들, 그 다음에 6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까지의 산업화 할 때의 그 생활, 그 산업화, 그래서 2000년대에서 산업화 이후의 생활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좀 우리의 역사 자료들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보면은 그 60년대 그 초반, 70년대까지는 참 도봉구가 굉장히 보면은 옛날에는 아직도 시골 농촌 생활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근데 70년대 들어와서 보면은 지금 도봉산역에 보면은 옛날에는 삼양라면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삼양라면 공장부터 시작해서 개천은 중랑천 쭉 따라 내려오면은 미온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동에는 큰 제주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쌍문동에는 이제 샘표간장, 삼화페인트, 이런 공장 문화가 있어요. 산업화 공장인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공장 문화들이 굉장히 지역사회를 갖다 굉장히 여기가 살리고 지역사회를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990년대 되면서 이런 산업, 공예산업, 이런 산업들이 다 다른 데 이주를 하고, 그 산업들은 어떤 주거지역으로서의 도봉구가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서도 좀 이런 3단계, 우리 산업화 시대의 전과, 그다음 산업화 시대,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 3단계로 나눠가지고, 우리의 지금 산업화 전의 문화는 굉장히 많이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게 없어가기 전에, 그때 알고 있는 생생한 증인을 할 수 있는 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분들을 좀 찾아뵙고, 그분들한테 어떤 옛날에 그런 우리 자료 역사들을 갖다가 구술하고 해서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의 어떤 삼양라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샘표간장, 그 다음에 삼화페인트, 미온회사라는 이런 공장들이 지역사회에 한 역할들, 그래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화원에서 조사를 하고 전달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세 번째 이후에 우리 이런 공장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 지역의 어떤 도봉구청이 무의원에서는 도봉구청이 들어왔었고 거기에 이제 지역 거주지가 생기면서 어떤 문화적 변화들에 대해서 그것도 조사를 하면은 세 단계죠.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고 역사를 자료를 남겨두면은 도봉문화원이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쪽으로서 큰 어떤 역할도 되고 어떤 주축이 돼서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도봉 주민으로서 도봉문화원의 역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문화원을 통해서 문화해설 수사 공부도 했고 또 1인 크리에이터 되게 교육도 받았고 또 마을 조사사 양성 과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근데 첫술에 저희가 배워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또 문화원에서 많은 적으로 해주시니까 더욱더 문화원에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도봉을 위해서, 도봉의 어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도봉문화원이 주축이 돼서 어떤 우리 도봉 구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큰 그런 자리가 되면은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는 진짜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조사 방법 여러 가지들을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문화원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